올해 글로벌 시장은 작년 대비해서 약 4에서 5% 정도 시장이 성장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엔 테슬라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은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글로벌 탑3 안에 들만하지 않을까, 뭐 3, 4위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악개미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종목은 역시 테슬라인데요. 올해 들어서 주가가 100%나 넘게 오른 테슬라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대해 오늘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투자증권의 전략산업분석팀장을 맡고 있는 이젤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테슬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작년 말에는 테슬라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다가 또 올해 들어서는 다시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어떤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너무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다. 시장 전반적으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요.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판매가 많이 감소를 하면서 과매도 영역에 들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한때는 주가가 주당 400달러까지 올랐었다가 100달러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었던 거거든요. 가격 메리트가 높아졌다는 점,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작용을 한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테슬라가 올해 1월 달 들어와서 굉장히 급격하게 판매 가격이 인하를 했죠.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까지 가격 인하를 했는데, 사실 가격 인하를 한다는 게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지금 경쟁사들을 봤었을 때 테슬라만큼 원가 경쟁력을 가져가는 메이커가 없다. 그 말은 결국 이렇게 가격 인하를 했었을 때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엔 테슬라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은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테슬라 가지고 있는 본연의 경쟁력이 드러난 거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 걸로 보이네요. 포드도 전기차 가격을 인하를 하면서 전기차 시장의 가격 경쟁이 이제 불붙었다라고 기사들도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는 꽤 고마진을 거두고 있어서 가격을 내려도 괜찮겠지만 다른 데는 전기차 사업만 보면 거의 적자잖아요. 이제 그 가격 인하 전쟁에 뛰어들까 말까를 고민해야 한다면 결국 승리하는 데는 테슬라가 될까요?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일단 다른 메이커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자 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모델 3나 모델 Y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급격하게 가격을 상승을 시켰거든요. 60% 70% 이렇게까지 가격을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다른 OEM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도 가격으로 승부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결국에는 누가 제조 경쟁력을 가져가느냐,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문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사실 제조 공정 자체가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완성차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차를 생산하던 방식에서 변형을 가해서 전기차를 생산한다고 한다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전기차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가지고선 지금 차량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전용 공장의 효율성이 테슬라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가격을 인하를 해서 누가 뭐 점유율을 더 가져가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일시적인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제조 경쟁력이 높아서 가격을 깎을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사실은 지속적인 경쟁 우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완성차들, 뭐 현대기아차나 GM, 포드 이런 애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현대기아차가 사상 최대 수익성을 거뒀습니다. 이런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선 지금 전기차 쪽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설사 치킨 게임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 완성차들이 지금 밀릴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좀 단기적인 이슈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근본적인 제조 경쟁력을 누가 가져가느냐.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은 테슬라가 가진 정말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점이 자율주행이다. 기술도 좋을 뿐 아니라 지금 막대한 데이터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더 앞서 나가면은 몇 년 뒤에는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거에는 좀 동의하시는 편인가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 능력은 압도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4분기 실적 발표 때 FSD를 지금 북미 지역에서 사용하시는 차량 대수가 40만 대 정도가 된다라고 공개를 했죠. 그러면 이 40만 대 차량들이 매일 이제 FSD를 운용을 하면서 그 데이터를 지금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머신러닝 방식으로 지금 솔루션을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테슬라의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뭐 웨이모라든지 아니면 GM의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내에서 테스트하는 차량 대수가 뭐 웨이모는 한 1000대 정도, 그리고 크루즈 같은 경우는 30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축적되는 데이터의 속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 수집 능력 측면에서 너무 압도적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것 같고요. 모두들 원하는 직장, 뭐 테슬라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자들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도조라고 하는 슈퍼컴퓨터를 가지고선 머신러닝을 연구를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할 계획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인력들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머신러닝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이 또 가속화되고 있죠.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은 테슬라가 가장 먼저 완성도 높은 기술을 선보일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구현이 어렵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설사 테슬라라고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완성도 높은 거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오토파일럿의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니사라고 하는 미국 도로교통국에서 조사를 진행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람의 목숨하고 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게 이거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면은 된다면은 테슬라가 1순위겠지만 기술이 장착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쉽지는 않은 뭐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영역을 좀 더 넓혀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올해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니까 수요가 줄어들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반대로 반도체 공급난이 이제는 풀리면서 오히려 더 나아질 거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는 자동차 시장이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도 전기차 시장은 아무래도 내연기관차보다 더 빠르게 비중이 높아질 걸로 보시는데 어느 정도로 커질 거라고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글로벌 시장은 작년 대비해서 약 4에서 5% 정도 시장이 성장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워낙 대기 수요가 많이 누적이 됐기 때문에 올해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차 판매는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보조금 축소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의 고성능 전기차 같은 경우는 대당 13,500위안 정도 보조금을 지불을 했었는데 이게 올해부터는 이제 0이 됩니다. 보조금이 더 이상 나가지 않고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시키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축소에 따른 수요 위축이 1월 달에 조금 나타나고 있어요. 중국도 작년 연말 대비해서는 전기차 판매 강도가 조금 내려갔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약간의 역성장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하고 있죠. 미국이 IRA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전기차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나 중국은 조금 둔화가 되고 미국은 고속 성장하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판매 강도를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올해 전기차 시장 그래도 40에서 50% 정도는 작년 대비해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전기차 보조금 축소 이슈로 인해서 그것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하방 이슈가 약간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사 나왔던 게 중국이 자동차 수출로 독일을 뛰어넘어서 이제 2위 국가가 되었다. 비아디가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생산에서 1위가 되었다라는 기사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중국 전기차 메이커들의 경쟁력이랄까 기술력 같은 거를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중국 전기차 메이커의 경쟁력 굉장히 무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평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높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 글로벌 최대 전기차 시장이 중국 시장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순수 전기차가 거의 500만 대 가까이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됐고요. PHEV까지 합계를 하게 되면은 700만 대에서 800만 대 정도.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로컬 메이커들의 어떤 제조 노하우나 기술 개발 노하우, 밸류 체인
디자인들이 갖춰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내연기관차에서도 이미 많이 격차를 좁혔는데 전기차에서는 선도 업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들을 많이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사실 전기차 같은 이런 새로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굉장히 프리미엄급 제품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장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얼리 어답터들이 제품들을 구매를 하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얼리 어답터 단계를 넘어가지고 확산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 부분부터는 사실 가격 경쟁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제품 품질이나 신뢰도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종합적인 성능들이 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전기차만큼 싼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메이커들이 없어요. 가장 가격 경쟁력이 높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글로벌 시장에 침투하게 된 배경도 결국에는 싼 가격력을 무기로 해서 침투를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올해부터는 중국 내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더 이상 안 나오기 때문에 중국산 전기차의 글로벌 수출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도입한 IRA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만든 값싼 전기차가 미국으로 못 들어오게 막는 뭐 이런 견제 장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몇 가지 바뀐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보게 되면은 국내에 에이스 센터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젠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국내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얼마만큼 세웠느냐, 이 기여들을 가지고선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얘기인데 한국 업체나 뭐 미국 업체들은 상관이 없는데 신규로 진입하려는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입 장벽들, 규제 장벽들이 생긴 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 업체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 현대차나 기아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사실 전기차 쪽에서는 그래도 꽤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미국에서는 좀 판매도 잘 되고 있고요. 지금 현대차와 기아의 그 전기차 기술력이랄까 아니면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이랄까 그런 건 어떻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글로벌 탑3 안에 들만하지 않을까, 뭐 3, 4위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탑 1, 2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젠 뭐 테슬라나 BYD처럼 물량도 나오고 그러면서 수익성도 확보한 뭐 이런 업체들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기타 업체들하고 비교를 해보자고 한다면은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성공적인 것 같아요. 작년의 성과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글로벌리 약 46만 대 정도 전기차를 판매를 해서 전 세계에서 6위 정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만 놓고 보면은 약 6만 대 정도를 판매를 해서 미국 시장 3위에 이제 랭크가 됐죠. 제일 중요한 시장은 미국에서 3위에 올랐다는 게 상당히 좀 놀라운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에서의 존재감이 굉장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리 6위를 했다는 점, 이런 점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OEM 중에서의 경쟁사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GM이라든지 포드, 폭스바겐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사실 GM, 포드, 폭스바겐, 뭐 토요타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에도 전기차 전용 모델 출시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폭스바겐도 기존에 원래 계획했었던 모델들의 딜레이가 굉장히 좀 심하게 되고 있고요. 생산 차질뿐만 아니라 또 소비자 반응도 좀 미적지근하면서 계획 대비해서 판매량을 못 맞추는 좀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GM 같은 경우에는 볼트 같은 경우 장기간 생산 중단을 했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포드도 얼마 전에 F150 라이트닝 생산 중단을 좀 했었죠. 기대보다는 또 신차가가 안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또 성공적으로 아이오닉 5 EV6를 론칭을 하면서 판매도 잘 되고 뭐 밸류체인상의 문제도 별로 없었고요. 거기다가 뭐 각종 매거진에서 평가도 보면은 올해의 차로 많이 선정이 될 정도로 기술력을 좀 입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나 BYD를 제외하면은 전기차 퓨어 플레이들 중에서 수익성이 나는 업체들이 거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수익성을 계속 확보 못하면은 영영 또 수익성을 확보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현대기아차가 테슬라, BYD를 제외하고 3등 내지는 못해도 탑5 안에는 드는 실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잘하게 됐을까요? 현대 기아차 하면은 소프트웨어라던가 그런 쪽에서는 좀 약할 거라는 편견 같은 게 사실 있는데요. 아무래도 워낙 돈이 많아서 투자를 대규모로 했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현대기아차가 전기차를 투자를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대표적으로 2016년도에 기아는 이제 니로라고 하는 친환경차 전용 모델을 출시를 했었고 현대차는 아이오닉을 출시를 했죠. 그때부터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전기차 업체들을 보게 되면은 폭스바겐도 디젤 게이트 사건 이후로 뒤늦게 이제 전기차에 올인해서 쫓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뭐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굉장히 이제는 전기차보다는 다른 내연기관차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정부 정책에 많이 호응을 하다 보니까 많이 뒤늦어지는 뭐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 차들은 토요타는 여전히 하이브리드 중심입니다. 일단 당장은 하이브리드로 가다가 나중에는 수소차로 가야 된다. 이게 일본 차들의 또 스탠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의 진심인 회사는 또 현대기아차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장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까도 그 미국의 IRA 얘기해 주셨지만은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가 그것 때문에 사실 상당한 타격을 받았고 지금도 계속 약간 악재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아니면은 내년에 새로 공장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좀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는 그게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IRA 이슈는 극복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 근본적으로는 미국 내에 공장을 지어서 해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기아차가 이미 미국 조지아 서베너 지역에 신규 공장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젠 가동을 하게 되면은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거고요. 사실 단기적으로는 대응책이 별로 없었는데 미국 정부도 그거를 알고 있죠. 동맹국들이나 또 미국 내부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회로들을 지금 열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 차량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이것도 처음에는 없었던 건데 나중에 생긴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원래는 굉장히 까다로웠던 조항들을 조금씩 완화해주는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당분간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우회로들을 열어주면서 숨통을 틔워주고,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설비 유치는 계획대로 되는 이런 그림을 갈 거기 때문에 다른 해외 브랜드들을 아주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극복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국내 산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런 생산 설비 자체가 해외로 나가버리게 되면은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공장도 해외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일자리도 해외로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좀 갈등은 심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미국과 같은 무역 장벽이 유럽에도 생기고, 뭐 중국도 이미 강력한 무역 장벽이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일반화가 된다고 하면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수출 기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산업 관점에서 오히려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된다. 완성차 입장에선 사실 미국으로 공장에 가면은 돈을 더 벌 수도 있어요. 오히려 수익성이 더 강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국 자동차 산업의 문제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재일 팀장님을 모시고 테슬라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딥다이브를 해봤는데요.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자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격을 할인하면서 한동안은 좀 걱정도 많았지만은 오히려 가격 할인에도 상당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 테슬라일 거다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다시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40에서 50% 작년 대비 성장을 이어갈 거라고 보셨고,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중국이나 독일 같은 곳이 이제 보조금을 철폐하는 것에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전기차 브랜드로서는 탑 3까지도 보신다는 경쟁력이 상당하다는 좀 긍정적인 말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딥다이브 구독자분들께 또 자동차 기업에 투자하려는 분들께 한마디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사실은 굉장히 큰 우려를 갖고선 한 해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돈을 번다. 그리고 돈을 버는 기업의 주가는 결국에는 오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기아차가 작년에 역대급 실적을 보여줬고요. 올해도 작년 실적을 뛰어넘는 호실적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차 주가 굉장히 좀 답답할 수 있지만 수익성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투자를 늘리고, 그리고 주주 환원책도 강화를 하면서 점점 더 좋은 기업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완성차 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부품사들, 밸류체인으로 확산이 될 거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선 투자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Let's Deep Dive.